자, 부정 요거 이제 조심. 부정 보셔야 돼요. AND의 부정이 뭐예요? OR의 부정은 AND 되신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만 이제 먼저 다 하고 나서 여기 또 할게요. 계속 부정.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세 번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x가 1 이하거나 x는 3보다 크다를 부정해보세요. 부정. 여러분 부정해보세요. 부정만 만들어보세요. 부정.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다. 얘 부정해보세요. 얘 부정. 얘 부정. 아이 궁금해. 얘 부정. 그러니까 부정은 완전 아닌 거야. 막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부정은 완전히 아닌 거야.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화살표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지. 둥어 들어갔던 거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지. 누가 하나 기억하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배운 거니까 봐야 되겠죠? 5와는 뭐로 바뀌어요? 콤마로 바뀌겠죠? x가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x는 3보다 작아졌는데 둥어 없었지? 둥어 들어가요. 이렇게. 자,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정답 맞는데 이렇게 되면 하수. 자, 우리가 콤마는 그리고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까먹었던 거 있던 다 알아요. 교집합이 없어요. 겹치는 거였어요. 교집합. 교집합이 뭐였어? 겹치는 거지. 겹치는 거. 저거 수직선에 나타내봐. 이렇게 쓰지 않아요. 틀렸지 않았는데 이렇게 쓰는 거 하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얘를. 수직선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가 누구보다 크대요? 등호 빠지고 1보다 크대요. x가 누구 이하래요? 3 이하래요. 아, 많이 봤던 거지. 이 영역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이 답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따라오셨나요? 이 답을 이렇게 써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번호가 좀 이상했다. 이거 아까 중간으로 쓸걸, 숫자로 쓸걸. 자,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 여러분한테 아예 이렇게 드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것에 이것을 부정을 해주세요. 부정.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바로 돼요. 이거 굳이 엔드로 안 나타내고 얘를 부정해 봅시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걸 것 같은데 자신 없어서 못 써? 아, 써봐. 어때? 쥐짝짝 보고 다시 하면 되지. 자신감 있게. 자, 수직선에 나타나는 거 한번 부정해볼까? 선생님, 얘요. 이렇게 해서 요거니까 얘 부정을 하면 얘가 아닌 나머지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노란색으로 해볼게. 여기 색깔 빠지고 노란색 색깔 빠지고 이쪽 부분을 보고 여기는 색깔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고 x가 10 이상에 있는 건데 그쵸. 얘는 겹치는 게 아니라 합하는 거니까 5하고 0하라고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콤마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쪽과 여기 등호 빠지는 거고 색칠돼 있었을까? 색칠이 안 됐으니까 색칠해주고 이쪽 방향 여기 색칠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데 있고 x는 10보다 큰 데인데 등호 들어가서 5하고 연결해 주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3번이었고 아까 그 엔도화를 1번으로 했었는데 가로 바꿀게. 가로가 겹쳐버렸네. 미안. 아까 이게 1이었다고 칠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되게 어려워하는 거. 이거는 오늘도 어렵고 나중에 내년에 2학기 때 할 때 다시 들어도 어렵고 시험 볼 때도 어려울 거야. 모든 어떤
자, 모두는 영어로 받아들여 보세요. all이에요.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나아요. 이게 국어가 좀 어려워 오히려. 어떤은 썸이라고 생각하세요. 썸. 없진 않아. 뭔가 있는 거야. 썸 어떤. 차이점. 여러분 모두하고 어떤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참 웃겨요. 모두는 전체 다야. 썸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부. 근데요. 모두하고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예요. 서로 부정관계. 자, 서로 부정관계. 되게 중요한데 말을 어려워해요. 모든의 부정이 뭐라고 바뀐다고? 어떤 애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말 이해돼? 모든의 부정, 그러니까 올의 부정은 썸이야. 썸, 어떤 것의 부정은 뭐가 돼? 전체가 돼. 이게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봐. 우리는 모두가 아니면 not or any잖아.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모든의 부정은 뭐야? 뭔가 있었어. 썸, 일부 있는 거의 부정은 전체야. 이게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니까 썸하고 오는 서로 무슨 관계? 부정 관계. 요 말 잘 한번 해칭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한번 들은 거야. 이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거를 여기서 못 건드릴 것 같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부정하면 어떤 실수로 바뀌어요? 어떤 실수 이게 존재 조건이 바뀌어서 자 이제 겨우 뭐 했는지 아세요? 명제의 여기 대우를 하기 위한 부정에 대한 연습만 참고로 2번까지 본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부정이 뭔지는 아셨어요? 부정은 낫이다. 뭐 아니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게 저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다. 자 이제 여기 대우를 진짜 하죠. 자 먼저 그럼 가정과 결론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만들어 볼게요. P이면 Q이다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원으로 표현했죠. 자 먼저 여기에 역을 만들어 볼게요. 역이라는 건 뭐냐면 뭐 한다 그랬죠? 부셔요. 가정과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요. 또 뭐가 될까? 감이 오죠? Q이면 P에다가 우리가 역이라고 해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잘 드세요. 난 원래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네 먹으면 또 조용해. 시끄러워서 먹어 그러면.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어야지. 귤은 피부도 좋아지고 손가락도 노래지고. 역. 자 근데 이 역은 또 누구예요? 얘죠. 서로 역관계예요. 됐죠? 자 이번엔 그럼 이걸 착안해서 한번 2는 어떤 걸까 한번 상상해봐. 2는 뭐였을까? 2는 뭐였을까? 2는 뭐만 한다고 했죠? 부정만 한대요. 이렇게 돼요. not P이면 not Q이다를 서로 이 관계라고 해요. 그럼 얘의 부정은 또 얘예요. 얘의 부정. 그러니까 얘는 이 서로 이 관계. 야 요즘에도 너희 여자애들 중에서 원래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선일 이 돌지 않았었니 한번? 안 돌았었니? 머리니 흰 벌레. 네 머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올마. 머리 감는 거 하면 안 죽어. 그래서 참빗소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터트려 죽이던가 빡빡 밀었다가 약 먹던가 해야 돼. 선일 안 돌았었어? 너 머리 캔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시쳐도 이게 한번 오르면 옛날에는 들어서 있었다면. 자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대우 만들게요. 대우. 자 누구하고 대우는 탕순 얘하고 이렇게 관계 만들 거예요. 대우는 관계 써야지. 이걸 동시에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대우예요. 대우. 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하면 부정까지 한 거니까 우리가. 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무슨 관계일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일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일까?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관계가 될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역은 자리만 바꾼다. 이는 부정만 한다. 대우는 부정과 자리 바꿈을 한다. 자, 얘하고 얘는 부정만 했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이 관계죠. 얘는 나피와 나큐의 자리만 바꿨으니까 역이네요. 이 두 개는 자리도 바뀌고 서로 부정됐으니까 대우 관계네요. 대우 관계, 역관계, 역관계, 이 관계, 이 관계, 여기 대우 관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보통 써봐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얘 1번 참고지 먼저 따져보세요. x가 1보다 크면 x는 0 이상이라는 것도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따져보세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은 뭐 되면 참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가 되면? 포함되면. 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죠? 얘 범위를 노란색으로 1보다 크대요. 근데 얘는 0 이상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가니까 자, 노란색을 포함했으니까 일단 얘는 뭐예요? 참인 거 이해되시죠? 참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고 이 대응 문장을 명제를 조건을 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해했는지 보자. 얘는 일단 참이에요. 포함됐으니까. x가 1보다 크다는 건 x가 0 이상에 포함되는 거 확인하셨죠? 저 노란색이 파란 녹색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역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리만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0 이상이면 x. 이거 이렇게 해서 얘는 참 거짓일까? 따져보실래요?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죠. 1이 얘를 포함하고 있냐?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참 거짓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자, 2는 요것에 뭐만 하면 된다? 부정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얘의 부정이 어떻게 돼요? x가 1 이하면 자, 얘 부정해 볼까요?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자, 얘 참거짓 한번 따져보시겠어요? 얘 참거짓. 자, 먼저 x가 1 이하를 여기다가 쓰자. 1 이하 요거네요. 자, x는 어떻게 됐어요? 0이야. 0이 어떻게 됐냐면 0이야. 0보다 작대요. 자,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0보다 작은 게 이것까지 이 녹색을 포함하냐고 할 때 이만큼이 빠진 게 표현되나요? 이게 발레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발레라고 해요. 발레가 뭐냐? 반대되는 예. 발레. 반인데 발레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게 거짓을 만들도록 하는 얘가 발레예요. 자, 뭐냐면 거짓이라도 거짓인 걸 확신하는 예. 거짓을 예죠. 이런 게 이제 발레라고 해요. 이제 이만큼이 포함이 안 돼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내가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맛배기를 쫙 보여주니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일단 기본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복습은 너희의 목을 일단 바꿔놓고. 자, 얘 대우 만들면 자리 바꾸면서 부정이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x는 1 이하에다가 되겠는 게 돼요. 요거에 대한 이렇게 자리 바꾸면서 대우 부정을 준 거죠. 이걸 대우라고 해요. 자, 얘 포함 관계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x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x가 0보다 작은 거. 흰색을 녹색이 포함하는지 봅시다. 1보다 작은 거가 싹 갖고 있으니까 포함되니까 참이죠. 이렇게 돼요. 참은 거지. 까지 확인해봐. 기다려볼게.
이게 그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2순위예요. 2순위. 아직 1순위 안 갔어요. 2순위. 그러니까 2순위. 시험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오고 여기도. 자, 원래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아직 안 쓰시면 기다려야지. 기다려보자. 내 학교 발표되면 문자 좀 날려줘. 설사 원하지 않는데 돼도 그냥 울지 말고. 울지 마 제발. 근데 남자들도 우는 거 봤어. 많이 봤어. 나는. 뭐 얘기하자 어디 됐냐? 왜 이래서 뭐 승호가 만약에 뭐 응용됐어 만약에. 야 너 어쩌다 보면 그냥 나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막 전화기 들고 펑펑 울어. 왜 이러고. 물론 남자들도 좀 울고 여자애들은 많이 울더라고. 따뜻하게. 그래서 또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딴 데 되는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다 선을 대고 뭐 예를 들어서 은사도 지가 원하지 않는 뭐 신도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친구 하나도 없다고 또 울어. 좋은 건데 친구 없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혹시요? 얘하고 무슨 관계죠 서로 여러분? 대우 관계죠. 그 얘하고 얘끼리 서로 무슨 관계예요? 얘하고 얘끼리 무슨 관계였어요 서로? 대우 관계죠. 자 여기서 물론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쓸게. 이거 밑에 또 써놓아둘게.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 게 이거 대우. 자 이렇게 써. 대우 이거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대우끼리의 참거짓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우 안 만들어봐도 돼요. 어떤 거 증명할 때. 대우끼리의 참거짓은 서로 일치합니다. 대우끼리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쓰고 얘기해야지. 쓰는 애로 바꿔줘.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요 얘 대우인 얘도 반드시 뭐예요? 이유분모 참이에요. 또 다른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는 뭘까요? 거짓이에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어서 반드시 거짓인 건 얘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거. 얘가 만약에 참이었으면 반드시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윤지는 여기 봐야 되는데 또 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한 거 얘기해봐 빨리. 아니에요. 전지 뭐 먹을까? 이거 영상 다 봐봐야 되는데 얘가 거짓이면 얘도 뭐예요? 거짓.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서로 대우끼리는 참거짓이 어떻다? 같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그걸 보여준 건데 여기 밑에다 쓸 걸 위에다 쓰는 거야. 보통 이제 대우를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오늘 좀 기억할 건 뭐냐면 보통 부정의 조건, 부정적인 표현은 대우를 쓰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보통 수학에서 부정적인 표현, 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다 긍정을 바꾸고 싶어. 부정적인 표현의 참거짓을 물어보면 그때 대우법을 쓰시면 돼요. 대우를 이용하면 좀 쉽더라. 물론 모두 다 이런 건 아니야. 부정적인 표현을 보면 요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보면 뭐를 쓰면 조금 보기 편해?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 바로 예시 하나 보여줄게. 선생님 저는 똑같은데요?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주어졌을 때 사실 대우를 이용이 좋아요. 자, 예시로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참거짓을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대우법을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자, 참거짓 판단해보세요.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 판단. 딱 이런 거예요. 부정을 주어졌을 때.
아마 계산을 쫄쫄쫄 다 보여주려면은 과학대 갖고 앉아서 지금 일단 내용만 쫙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게 있었다. 한번 들어갔다 해만 좀 보려고 일단은. 좀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보시면 뭐 이거 어렵진 않거든요. 외워야 될 게 맞죠? 나는 알 수 있다고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부정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우를 만들자. 얘 대우.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가 참고지에서 따져서 얘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따진다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진리집합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 진리집합이죠. 자, 얘 만족하는 거 보이죠? x의 제곱이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과 뭐 있어요? 1이 있었죠. 집합을 표현하면 진리집합. 얘가 여기 포함됐네? 참이네? 와, 이게 true. 그럼 얘 대우인 얘도 뭐가 돼요? true.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얘를 보고, 그쵸, 이걸 보고, 이것으로 얘 참거지 판단하는 겁니다. 참임을 판단. 참임을 알았어요. 참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대우법이에요. 이렇게 부정형인 걸 보고 대우를 만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해보는 것을 대우라고 얘기해요. 대우. 참고지 따지기. 아이고, 반도 안 왔네 지금. 내일 학교 나가는 거 자기 목요? 언제야 대성은? 언제까지 오래? 10시까지. 10시까지? 선생님 언제까지 오래? 10시요. 응? 10시. 너 전화만 가려고? 10시면 예비 소집은 그 다음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그 자기가 붙은 학교 가봐야 될 거야. 그 입학 원서 내야 되잖아. 그거 안 내면 나는 그 뭐라고 그러지? 포기도 있던데? 입학 안 하겠다는 포기. 그것도 가능해.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민선애가 멀리 이사가게 됐어 갑자기 대구로. 그럼 그 학교로 입학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 원서를 내. 일단 포기 원서 먼저 내야 돼. 전학이 아니라 재입학으로 다시 가는 거야. 여기다 입학 원서를 내면 여기 하루라도 다니고 그래서 전학 가는 것처럼 돼 이게 기록이.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 나고 금요일 아마 학교 배정된 학교에 원서 내러 갈 거야 아마. 자, 이게 대우였죠? 이게 대우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별표 쳐놔. 이게 제일 중요해. 대우끼리의 참고짓을 위치한다고 해서 이건 고3 때까지 써요.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고3 때까지 하고 또 여러분 중에 논술 같은 거 쓸 때 시험 볼 때도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배우고 중요해요. 세 번째. 자, 3단 꼴입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을 보통 여학생들이 조금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특히 남자친구한테 이걸 잘해서 3단 논법은 여러분 피타고라스 합함 이런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얘기했던 궤변론자거든요. 얘들이 3단 논법의 천재들이었어요. 자, 3단 논법의 예시부터 얘기할게요. 예시. 예. 자, 은서. 얘는 정은서예요. 아니야. 은서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 자, 근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드시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데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보통 우리끼리 장난하는 게 돼지 새끼야 이렇게 장난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요? 은서라는 애가 뭐가 된 거예요? 돼지가 된 거죠. 이거 딱 보고 은서가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됐어요. 이걸 생각을 거는 거예요.
이거 상단문법. 그러니까 배변론이죠. 은서는 많이 먹어. 근데 많이 먹는 건 돼지가 맞아. 그럼 은서는 뭐야? 그냥 돼지하고 똑같은 거야. 괜찮죠? 근데 이런 논리를 솔직히 나중에 너희가 남자친구 생기고 그 승호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거예요? 뭔가 말려요 여자친구한테. 그냥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게 상담문법이죠. 상담문법. 그래서 상담문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기다가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상담문법은. 자, 그러니까 상담문법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P이면 Q이다가 확실하게 참인 거 알았어. P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얼도 참인 걸 알았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P이면 얼이다도 참여야 된다는 걸 아는 걸 상담문법이라고 합니다. 화살표 2개 썼죠. 2줄짜리 썼죠. 참여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 보면 화살표 1개 갖고 장난쳐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 문제에서 나중에 오늘은 참아주시고 이렇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으면 P가 어디까지가? R까지가. 이걸 상담문법이라고 해요. 상담문법 하나.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도 뭐냐면 상담문법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 알았어. 근데 Q도 따져봤더니 R이 참인데 이번에는 R도 뭐가 됐어요? P가 참이 됐어요. 이렇게 서로 한 바퀴 돌았죠. 그럼 어떻게 됐어? P, Q, R이 어떻게 됐니? 같아져 버렸죠. 이걸 보면 P하고 Q도 같고 Q하고 R도 같아져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P, Q, R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 바퀴 회전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순환을 해버리면 P가 Q가 되고 Q가 R이 된 거니까 PQR이라고 해요. 자, 소준아. 자, 소준이는 자, 우리 소준이 한번 벗어볼까요? 소준, 얘는 피소준이에요. 변소준이 아니고 피소준. 소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보면 웃기만 해요. 웃는다. 그냥 웃는 아이가 있어요. 웃는다. 얘는 그 아이를 뭐라 그러죠? 찌질이? 찌질 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소준이가 웃는 게 참이고요. 웃는 걸 찌질하다고 하는 게 참이에요. 소준이는 뭐가 돼요? 찌질한 거죠. 이게 상담문법이에요. 찌질하면 너무 그렇지는 기분 나쁘지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자. 내가 민지가 뭐라고 해요? 웃으면 뭐라고 해요? 좋으면 뭐가 있죠? 개새끼? 죄송해요. 어쨌든 이런 걸 상담문법이라고 한다고 예시 든 거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P가 Q가 되고 Q가 R이 되면 자연스럽게 P에서 어디로 간다? R로 간다가 참이 돼요. 근데 P가 Q가 R이 순환되면 이해되시죠? 서로 순환되면 세 개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상등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이게 상담문법입니다. 상담문법.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하나를 할게요. 근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상담문법까지 됐죠? 걔는 지워도 되죠? 원래는요, 모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오늘은 안 보여줄 건데 시간상 이것저것 한번 이 명제 여기다가 상담문법은 같이 활용돼요. 같이 붙어 다닌다. 써주세요. 이거에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 한 문제, 100% 출제돼요. 옛날에 수능 시험 범위 때는요, 수능까지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자, 네 번째. 자, 제일 어려운 우리가 명제, 증명 같은 데 가기 전에 무조건 시험 100% 나오는 거고, 실제 뭐 토론회 같은 데 보면 쓰이는 별 5개 칠게요. 100% 출제 이 자체로 2개 이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시험에. 만약에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100% 나와요, 4번은.
자,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야. 충분 조건. 말사 토론할 때 많이 해요. 토론할 때.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지금까지 수학을 쓴 게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설명할게요. 자, 다시 오늘 한 거 많이 까먹어도 딱 하나 먼저 기억할 거. 참거짓 어떻게 판단해? 포함 관계로. 포함되면 참, 포함되면 참, 포함되면 참.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한 표현했고 여기 대우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보고서 날 수 있어. 그 상태인 거야. 지금 되게 많은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 생각해봐. 참거짓 따지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우라는 표현 부정 포함해서 3단원법을 일단 뭐 때려치더라도 자 이거 했어요. 그럼 먼저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충분 조건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예요. P이면 Q이 다만 참이에요. 이게 참 이거 할때 이렇게 이쪽으로만 참이라고 할게. 여러 가지 써서 화살표 두 개를 일부러 안 하면 동그랗게 썼어요. 이런 경우 없어 원래는.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일단 거짓이에요. 이쪽 방향 역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ED 위한 네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충분 조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알고 나면 나중에 토론 프로 같은 거 볼지 모르겠는데 막상 시사 패널들 뭐 위원들 나와서 이런 말 할 거야. 아 이 새끼가 여기에 가서 뭐 이런 거 짓을 한 것은 필요한 조건 아닙니까? 이런 말 들어보야 될 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말을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뭐 들리지도 않았는데 TV 우연히 뉴스나 뭐 이제 뭐 릴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를 우연찮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 패널들이 얘기하는 은서가 민서가 되는 건 충분하죠. 이런 거 표현할 거야. 이거 쓴 거야. 이 논리를 쓴 거야. 이 논리가 들으면 이 사람 거짓말한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P가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요 그림이었다. 요 상황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맞춰봐봐. 여러분 경기도 일산은 경기도 일산이에요. 일산은 경기도라고 하자. 경기도가 되기 위한 경기도이기 위한 자, 무슨 조건이죠? 라고 물어볼 거야.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산이 경기도에 포함되나요, 여러분? 일산 아시죠?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경기도 전체가 일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포함되지 않죠. 딱 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충분하네라고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안 외워져요. 그냥 외우셔야 될 거예요. 충분 조건,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자, 또 해볼까요? 여기다가 예. 잘 해볼까요? x가 1은 x의 제곱이 1이기 위한 자 무슨 조건입니까? 맞춰봅시다.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되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때는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요걸 보면 충분이구나 라고 하고 시켜요. 까지 할 때. 써놓고 전날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볼까요? 얘
얘의 진리집합 얼마예요? 1이죠? 얘의 진리집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됐죠? 우리가 이쪽으로 포함되니까 참, 이쪽으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짓. 아, 요걸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필요까지 하면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어떻게 될 때냐면요. 이쪽으로 X를 이쪽으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포함 관계가 뒤집혔어요. 자, 이런 상태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 들을 때 어렵진 않죠. 아, 외워야 되는 그런 불안해가 있구나 정도지. 어렵진 않습니다. P는 Q이기가 필요 조건이다. 요거예요, 요거. 요 화살표 관계요. 요걸 만족했을 때예요. 자, 음평구는 선을 여고이기 위한 사실 조금 많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쓰니까. 자,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거 사실 이거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지역은 아니고 학교고 이러니까. 어쨌든 은평구가 선일 요구에 포함되진 않죠. 하지만 선일 요구는 은평구 안에 존재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테이블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오히려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야. 원칙은 이런 걸 필요 조건.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요? 자, 마름모는 정사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오늘 그림도 그려드렸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제에 딱 반한 거예요, 반. 여기까지가. 그래 좀 오늘은 명제 문제 푸는 것보다는 내용 쪽에 했으니까 한번 복습은 해줘야지 안 까먹을 텐데. 자, 마름모는 정사각형은 아니죠? 포함되지 않죠? 정사각형 아까 봤죠? 어디에 포함됐어요, 분명히? 마름모의 그 교집합에 포함됐었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끝! 오늘 복습.